2025년 7월 14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 이게 국내외 상황이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걸 잘 보여주는데요. 네,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보고서도 있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또 스픽스나 뉴스공장 같은 채널 분석, 언론 보도들, 빅카인즈 요약, 칼럼까지 정말 다양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정보들 속에서 핵심만 딱 뽑아서 지금 한국 사회가 어떤 변화를 맞고 있고 또 어떤 과제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네, 약간 흩어진 퍼즐 조각들을 맞춰서 큰 그림을 보는 느낌이랄까요?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근고발 환경 변화, 특히 그 공급망 문제부터 좀 짚어보죠.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보고서를 보면 예전에는 효율성이 최고였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지정학적 리스크 중심으로 판이 바뀌었어요. 특히 이제 사이버 공격의 주요 타겟이 되고 있다는 점, 이게 중요합니다. 아, 그게 그냥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는 거군요. 네, 국가 간 갈등이 이제 디지털 공간으로 막 번지고 있으니까요. 기업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죠. 실제로 2023년 침해 사고 보니까 3분의 1이 협력사 같은 제3자를 통해서 발생했대요. 3분의 1이 나요? 생각보다 훨씬 많네요. 네, 그래서 사이버 복원력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공격을 받아도 핵심 기능은 빨리 회복하는 능력. 이게 이제 기업 경영진들의 최우선 과제가 된 거죠. 그렇군요. 그럼 국내 경제 상황은 어떤가요? 포천조연신문 칼럼을 보면 이재명 행정부 출범 이후에 과제가 만만치 않다고 하던데요. 리는 것도 급하잖아요. 빅카인즈 요약 보니까 순천시 같은 데서는 소비 쿠폰 나눠주고 정부도 휴가철 물가 잡으려고 하고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군요. 네, 다만 이제 이런 단기적인 부양책이랑 또 구조적인 개혁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겠죠. 경제도 그렇지만 정치 상황은 정말 경랑이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전임 대통령 탄핵 후에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불안정하죠. 네, 특히 그 전임 대통령 관련된 특검 수사가 지금 사회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잖아요. 네, 스피키스나 뉴스공장, 빅카인즈 자료들을 보면 수사 범위가 정말 넓더라고요. 그렇죠. 전임 대통령의 내란이나 외환 혐의부터 시작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이나 안가회동 무마 의혹, 또 서울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그 집사 게이트라는 기업 투자 의혹까지 정말 많아요. 네,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죠. 맞습니다.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건강 문제 같은 걸로 특검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있고 강제 구인 시도도 무산됐다고 하죠. 네,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또 그 집사 게이트 관련해서는 카카오나 효성 같은 대기업 관계자들 소환 조사도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게 경제계까지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 거고요. 네, 이런 서원들이 정치 전반의 불안정성을 더 키우는 것 같습니다.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여야 갈등으로 파행되고 있다는 소식도 있고요. 배경은 강선우 후보자 사례처럼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대립만 하면 사실 산적한 민생 현안들은 언제 해결하나 이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어요. 심지어 내년 지방선거 구도까지 바뀔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참. 정치, 경제가 이렇게 어지러운데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은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인구 위기.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 보니까 2023년 합계 출산율이 0.72명. 0.72명이요? 정말 충격적인 숫자네요. 네, 이대로 가면 2072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거의 절반, 47.7%가 될 거라는 전망이에요. 거의 절반이요? 와. 물론 최근에 출생아 수가 잠깐 반등했다는 소식도 있었지만 이건 근본적인 추세를 바꾸긴 어렵죠.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2025년부터 뭔가 대책을 내놓는다고 하던데요. 네, 정말 많은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단기 육아휴직 도입, 육아휴직 급여 올리고 기간도 늘리고 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 0세부터 5세까지 무상 교육 보육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주거 지원, 난임 지원 확대, 정말 다 쏟아붓는다는 느낌이에요. 목표는 2030년까지 합계 출산율 1.0 회복이라고 하던데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글쎄요. 그게 관건이겠죠. 그리고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자는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평균적으로 한 69세, 70세 정도는 되어야 노인으로 본다는 인식도 있고요. 네, 고령화의 또 다른 단면이네요. 아빠 육아휴직이 늘고 있다는 건 좀 긍정적인 신호 같긴 한데요. 맞아요.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남성이라는 통계도 나왔죠.
근데 청년들 삶은 여전히 너무 힘듭니다. 구직 활동 아예 안 하는 쉬는 청년이 50만 명 넘었다는 거. 이게 역대 최고치래요. 네, 정말 충격적이죠. 고립되거나 은둔하는 청년 문제도 더 심각해지고 있고요. 교육 문제도 여전하고요. 학생 수는 주는데 사교육비는 역대 최고찍고 사립대 등록금 인상 논란까지 부담이 너무 커요. 맞아요. 거기에 뭐 저가항공사 안전인력 부족하다, 대용 산불 대응살 안 된다, 도심 싱크홀 무섭다, 이런 안전 문제들 계속 터져 나오죠. 또 고령화 때문에 의료비 늘고 스마트폰 너무 많이 쓰고 자살률도 여전히 높고 건강 문제도 심각하고요. ESG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카카오페이나 SKT 같은 데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 계속 나고 기업들 사이버 보안 투자는 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네, 또 패스트 패션 기업들이 실제로는 별로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친환경적인 척하는 거, 그린워싱 문제도 여전하고요. 자, 오늘 살펴본 자료들을 쭉 종합해보면 2025년 한국은 정말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것 같습니다. 밖으로는 지정학적 위험 속에서 공급망을 재편해야 하고 안으로는 경제도 살리고 정치적 안정도 찾아야 하고 동시에 저출산, 고령화, 청년 문제 같은 아주 깊은 구조적 위기까지 해결해야 하는 네, 정말 뭐랄까 다중복합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정말 여러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쩌면 이게 다 다른 문제처럼 보여도 그 뿌리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위기들 속에서 문제의 진짜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려면 지금 가장 집중해야 할 부분은 과연 무엇일지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